지난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70대가 건강검진 과정과 연관된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매달 8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인 통계의 중심에는 35년간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했던 박영자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의 상당액을 종합건강검진에 투자했던 그는 30년 지기 친구 이명숙 씨의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숙 씨는 일상적인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갑상선 초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조기 발견이라 다행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혈증으로 이어져 결국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70대 후반의 갑상선 초기암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령자의 경우 수술 자체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병원 종합검진센터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고령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 검진을 권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검진 횟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히려 노인 의료사고 발생률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경우 정기적인 종합검진이 수명 연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검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후속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료계에 큰 경각심을 일으켰고, 많은 의료진들이 고령자 건강검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내과 전문의들은 현재의 검진 시스템이 고령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령별 맞춤형 검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들은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검사 장비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그만큼 미세한 이상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70대의 경우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질병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나 MRI 촬영에서 70대의 90% 이상에서 뇌나 폐에 작은 병변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사 결과가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 피폭입니다. 한 번의 CT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엑스레이의 100배에서 300배에 달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잦은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 새로운 건강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현대 의료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치 중심주의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기보다
검사 수치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약을 처방하고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약을 처방하지만 이러한 기준치가 과연 70대에게도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70대 중에는 하루에 5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약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진료에 있어서는 검사와 치료의 이익과 위험을 더욱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보다는 적정 진료라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검진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줄이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대형 제약회사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노인 대상 건강검진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은 60대와 70대를 골든타임 고객으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케팅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기를 겨냥하여 고가의 종합검진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입니다와 같은 감성적인 문구로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검진 항목의 패키지와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매년 새로운 검진 항목을 개발하여 작년에는 없던 검사가 올해는 필수 검진이 되는 방식으로 검진 비용을 끊임없이 상승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종합검진 비용은 평균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물 처방에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바로 약물 처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의 경우 70대에게도 30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퇴자 커뮤니티나 노인 복지관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큰 고령자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검진 결과 분석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정상 범위의 수치도 경계성 또는 주의 필요 판정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필요한 재검사나 추가 검사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 대상 건강검진, 마케팅에 대한 법적 제재와 약물 처방 기준의 연령별 차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가의 종합검진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필요한 항목만을 선별하여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것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와 서울대병원 노년내과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1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10년간 추적, 분석한 이 연구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들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로 고해상도 CT 촬영의 위험성입니다.
CT 촬영 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엑스레이의 200배에서 300배에 달합니다. 70대의 경우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 잦은 CT 촬영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발견되는 미세 병변의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암 검사입니다. 70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초기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일본 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환자의 초기 위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켜본 결과 5년 생존율이 수술한 그룹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70대의 심전도 검사에서 완벽한 정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 불필요한 약물 치료가 시작되면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뇌 MRI 정밀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MRI로 촬영하면 70대 대부분에게서 미세한 뇌혈관 변화가 발견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이를 병적인 상태로 판단하여 과도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잡한 혈액 검사도 제고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 검사 수치는 청년기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원들이 젊은 층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호르몬 수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이 위험한 이유는 검사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불필요한 치료와 약물 복용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 개입이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검진 기준에서는 개인의 생활 습관,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검진을 권장합니다. 모든 검사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하여 적정한 주기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0대의 건강관리는 과도한 의료 개입보다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은 면역력 강화와 인지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포함한 규칙적인 세 끼 식사가 건강 상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 프로그램도 핵심 요소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자연 채광을 통한 비타민 D 합성과 함께 생체 리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규칙적인 아침 산책을 하는 70대 그룹이 만성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영양관리도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가의 건강기능식품보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사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를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며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과도한 건강 염려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요가, 원예 활동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70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건강관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방약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활 중심의 건강관리가 검진 중심의 관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건강검진 중심에서 일상건강관리로 전환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 매년 300만 원 이상을 종합검진에 투자하던 70대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의 성공을 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실버 건강교실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 운동 강사와 영양사가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저비용으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복지관의 작은 텃밭에서 시작된 채소 재배는 이제 건강한 식탁 만들기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나누며 신체 활동과 영양 관리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형 건강관리 모델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70대가 함께하는 건강 멘토링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대신 생활 속 지혜를 나누는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관리 앱과 온라인 모임은 70대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건강한 식단과 운동법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선택한 이들의 건강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 증가로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특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 의존에서 벗어나 일상 속 건강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70대의 건강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진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행복과 활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70대의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정보가 아닌 행복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먼저 꼭 필요한 기본 검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70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진은 기본적인 혈압과 혈당 검사,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이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는 2년에 한 번, 기본적인 암 검진은 의사와 상담,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택 검진의 결정 기준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할 때는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검사 결과가 실제 치료 방침을 바꿀 수 있는지. 둘째, 검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없는지. 셋째, 현재 나이에 적절한 검사인지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주치의와의 효과적인 상담도 핵심입니다. 검진 결과 상담 시에는 현재의 생활 패턴과 불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약물 간 상호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가벼운 등산, 수영 등 함께하는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의 활용도 적극 권장됩니다.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연령대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생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식사, 운동, 수면, 사회활동 등을 매일 체크하는 건강 일지를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수치상의 건강이 아닌 일상의 행복과 활력이 진정한 건강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